요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속이 평소보다 더부룩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쑤시듯 아프신가요? 이런 변화가 2가지 이상 겹친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에서 뚜렷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참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분들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만 연구해 온 박사 박지훈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사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장기입니다. 위 뒤쪽에 가로로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신호를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췌장이 보낼 수 있는 8가지 전조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체중 변화와 소화 불편이 함께 온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다가 몇 달을 그냥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소화제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발견했을 땐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후였죠. 허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의 위치, 방향,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지 이런 패턴을 알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애매하다고 해서 신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호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8가지 신호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내 몸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시절 형님뻘 되시는 67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배가 늘 그득하고 허리까지 묵직하게 아팠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몇 달을 참고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딱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체중까지 빠지는데도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소화제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계속 소화제에만 의존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더부룩한 느낌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족이 걱정돼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소화 변화와 체중 변화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기록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패턴이 보이더래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더 불편하고 허리 통증도 식사 후에 더 심해진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분은 작은 생활 조정만으로도 상태가 훨씬 빨리 잡혔어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더니 한 달 만에 체중도 안정되고 소화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기록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 소화제만 먹으면서 진짜 원인을 놓쳤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챕터 4에서 알려드릴 생활 속 실천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채야 할 신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노력한 적도 없는데 3개월 안에 몸무게가 5% 이상 줄어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국내 종양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췌장 기능 저하의 매우 흔한 초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세훈 69세님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4kg이 빠지면서 소화력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체중을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식욕 저하가 오래 간다면 반드시 원인을 추적해야 합니다. 체중계를 욕실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면 기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몇 달 사이 체중 변화가 있었나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메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명치 통증이 등으로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췌장은 등과 가까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통증이 뒤쪽으로 퍼지기 쉽거든요. 한국통증연구회에서는 복부 통증이 등까지 이어지는 양상이 있을 때 췌장성 통증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장규 71세님은 허리 아픈 줄만 알고 파스만 붙이다가 통증이 계속 뚫고 나가는 느낌이라 기록을 시작하셨어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몸의 변화를 자세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단순 허리 통증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등으로 퍼지는 느낌에 주목해야 해요. 특히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줄어들고 누우면 심해지는 패턴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의 강도보다는 위치와 방향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은 명치 부위 통증이 등까지 번진 적이 있나요? 이런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식욕부진과 만성 피로가 함께 오는 겁니다. 췌장 기능이 흔들리면 음식 섭취 자체가 줄고 피로가 쌓이거든요. 한국영양대사연구에 따르면 소화효소 기능 저하가 피로 누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합니다. 박인수 62세님은 먹는 양이 줄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표현하셨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다면 바로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 스트레스와 구별이 어려우므로 다른 증상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입맛이 계속 없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거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기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최근 들어 식욕이 확 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입니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가스가 차고 복부가 늘 더부룩한 상태가 됩니다. 한국소화기능연구원에서는 지방 소화 장애가 초기 이상 신호로 자주 등장한다고 보고했어요. 조혜남 66세님은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배가 급격히 부풀어 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변 색깔과 기름기 여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소화제만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은 신호를 더 늦출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도 배가 계속 불편하다면 소화효소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계속 난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평소보다 자주 더부룩하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기록을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황달과 피부 가려움입니다. 담즙 흐름이 막히면 피부와 눈동자 색이 변할 수 있거든요. 아시아 담도 기능 연구에는 황달이 췌장 영역 변화의 중요한 단서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정식 73세님은 평소 없던 피부 가려움이 심해져 기록을 시작했고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눈동자와 소변, 대변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피부 질환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색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바뀐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부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피부나 눈색이 변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신호는 갑작스러운 당뇨 증상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된다면 췌장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당뇨연구소에서는 새로 발생한 당뇨의 약 20%가 췌장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최영숙 65세님은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소화 불편도 생겼다고 합니다. 혈당 변화와 소화 증상이 함께 온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요.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이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혈당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7번째는 기름진 대변입니다. 췌장 효소가 부족하면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대변에 기름기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거나 물을 내려도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민호 68세님은 대변색이 연한 회색빛으로 바뀌고 변기에 기름이 남는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기록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대변 상태는 소화 기능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니까요. 대변이 물에 뜨거나 끈적끈적하게 변기에 달라붙는다면 이것도 지방 소화 장애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대변 색깔이나 질감에 변화가 있었나요? 마지막 8번째 신호는 등 쪽의 지속적인 불편감입니다. 췌장이 위치한 곳이 등 가까이라서 막연한 등 통증이나 뻐근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등이 더 불편하거나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송기철 74세님은 등이 계속 결리는 느낌이라 정형외과만 다니다가 나중에야 췌장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통증의 위치와 패턴을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 한가운데나 왼쪽 날개뼈 아래쪽이 계속 묵직하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마사지를 받아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불편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등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프신가요? 이제 이어서 확장된 실천법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작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는 겁니다. 체중, 식욕, 배변 상태는 췌장이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거든요. 하루 건너 기록하면 흐름 파악이 어렵습니다. 메모지나 휴대폰 메모 앱에 매일 간단히 체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소화 상태를 한 줄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2주만 기록해도 내 몸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통증이 언제 심해지는지, 어떤 음식 먹고 나서 불편한지 적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체중을 재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겁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의 효소 조절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특히 밤늦게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습관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해요. 하루 2-3번 규칙적으로 드시고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늦은 시간 야식은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보통 몇 시간인가요? 충분한 휴식이 췌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진 음식을 점차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지방 소화는 췌장의 부하를 크게 높이거든요.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횟수를 줄여보세요. 갑자기 금식하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튀김 대신 삶거나 구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은 좋은 지방이니까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낫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식단에서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 상태가 오래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여요. 큰 자극보다 작은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는 것이 더 부담을 줍니다. 가벼운 산책과 호흡 조절을 매일 10분만 해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많이 풀립니다.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도 긴장이 풀리고 소화도 잘 돼요.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5번째로 가족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력은 췌장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큰 단서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췌장 질환이 있었다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숨기거나 미루면 관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건강 변화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두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서로의 건강 상태를 편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은 없으신가요? 함께 관리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6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알코올과 니코틴은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에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췌장염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횟수와 양을 줄여보세요. 술 대신 과일차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담배는 췌장뿐만 아니라 전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꼭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췌장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회복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은 술과 담배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7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췌장 효소가 원활하게 분비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시나요? 8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게 췌장 건강에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식후에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즉 체중이 빠지는 건 좋은 신호다. 소화가 안 되는 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허리 아픈 건 그냥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췌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들여다보면 체중 변화, 소화력, 통증 방향, 색 변화 같은 일상적인 지표만으로도 췌장의 변화를 상당히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피로, 체중 저하가 함께 악화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채면 생활 조정만으로도 상태가 크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조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작은 습관을 바꾼 분들은 건강을 오래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8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내 몸을 관찰하는 눈을 키우세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체중, 식욕, 배변 상태, 통증의 위치와 정도를 매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절반은 이미 지키신 겁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주만 기록해도 내 몸의 패턴이 보이고 한 달만 기록하면 변화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내게 맞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오늘의 체중과 식사, 소화 상태를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장이 좋아하는 생활 패턴과 실제 개선 사례들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췌장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시간대에 먹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췌장 건강을 회복했는지, 어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을 한 줄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